자, 오늘은 V-Ray 라이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V-Ray 라이트가 요만큼이에요. 여기 V-Ray 라이트가 여기입니다. 어디서 찾냐면 익스텐션에 V-Ray에 여기 V-Ray 라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V-Ray 라이트들이 쭉 있습니다. 플랫 라이트, 스피어 라이트, 스폰 라이트, IES 라이트, 옴니 라이트, 돔 라이트, 메쉬 라이트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얘는 어저스트 라이트 인텐시티라고 해서 인텐시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인텐시티가 뭐냐면 밝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저스트가 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정하기, 조명, 밝기. 그럼 이런 거죠. 조명 밝기 조정하기죠. 네. 어저스트 라이트 인텐시티, 조명 밝기 조정하기 이렇게 V-Ray 라이트가 존재합니다. 이것 말고 V-Ray 라이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V-Ray 조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스카이라이트입니다. 자, 스카이라이트는 어디서 찾냐면 여기 에셋 에디터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에셋 에디터를 눌러 보실까요? 여기 당구공 그림 있죠? 이 당구공 그림을 누르면 V-Ray 에셋 에디터로 들어갑니다. 익스텐션 메뉴에 V-Ray에 V-Ray 렌더 옵션에 보면 에셋 에디터라고 나옵니다. 에셋 에디터를 누르시면 자,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얘는 매트리얼, 재질입니다. 여기가 재질 편집기가 돼요. 자, 재질 편집기 왼쪽에 이렇게 쭉 라인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화살표 버튼 있죠.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는 얘네들이 여기는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라이브러리 도서관이란 뜻이죠. 네, 재질 모음이란 뜻입니다. 분명히 여기도 재질이 있어요. 여기도 매트리얼이 있습니다. 재질이 있지만 얘는 스케치업에서 제공해주는 매트리얼이고 얘는 V-Ray에서 제공해주는 매트리얼입니다. 여기 있는 걸 가져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또 이번에 오른쪽 요 경계를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화살표 또 있죠. 눌러보세요. 여기가 매트리얼 상세 페이지입니다. 내가 지정한 재질의 상세 페이지. 이거 다 쓰냐 그러면 다 안 써요.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찍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질은 매트리얼은 이렇게 좌우로 화면을 열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조명 그림이 있습니다. 얘가 V-Ray 라이트예요. V-Ray 라이트는 왼쪽에 화면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기본 조명으로 선라이트, 태양광이 들어가 있죠. 기본 조명으로 태양광, 선라이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바로 여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V-Ray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쓸 겁니다. V-Ray 프록시하고 V-Ray 퍼하고 두 가지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세팅. 여기가 렌더 세팅입니다. 렌더 세팅 창입니다. 자, 렌더 세팅을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창이 있습니다. 이거 꺼주세요. 프로그레시브가 뭐냐면 순차 렌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V-Ray가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해요. 이걸 끄시면 버켓이라는 네모난 사각형이 나와서 화면을 쭈르륵 렌더링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렌더링 보기에 좀 편해요. 자, 그 다음에 렌더 아웃풋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미지 사이즈하고 이미지 하이트가 나오죠. 이미지 위드, 이미지 폭이죠. 이미지 하이트, 이미지 높이입니다. 이 값을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너무 작아도 보기 흉합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여기 위에 부분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검정색 테두리가 하나 둘러졌죠. 이게 뭐냐면 세이프 프레임입니다. 세이프 프레임. 내가 이미지에 가로와 세로폭을 지정했습니다. 근데 화면하고 이 이미지의 크기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잘리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이프 프레임은 뭐냐면 화면상과 렌더링 이미지상의 크기가 안 맞아서 화면상에서 잘릴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끄게 되면 세이프 프레임 옵션을 끄게 되면 이렇게 여기 내용이 사라집니다. 불편하면 이거 끄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인바이런먼트로 넘어갑니다. 자, 인바이런먼트에 보시면 여기 백그라운드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배경에 지금 여기 배경에 지금 녹색 아이콘이 있죠. 얘가 스카이 V-ray 스카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배경에 하늘을 넣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바이런먼트 오버리드. 인바이런먼트가 무슨 뜻이냐면 대기 환경이란 뜻입니다. 대기 환경 오버리드 덮어쓰기. 그 중에 여기 GI라고 하는 값만 켜주시면 됩니다. 이 GI 값이 뭐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바로 이 값인데 여기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광원이 있습니다. 빛이 이렇게 와요.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GI 값이 없으면 물체가 이렇게 빛이 물체를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저 GI 값이 없으면 빛이 오잖아요. 그러면 물체를 그냥 통과해 버려요. 근데 저 GI 값을 체크해 버리면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네, 광원에서 나온 빛을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레이. 그 다음에 오브젝트, 객체의 물체에 반사돼서 올라가는 저 빛 있죠. 저걸 세컨드리 레이라고 합니다. 레이는 빛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레이, 주된 빛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광원에서 나온 빛을 프라이머리 레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빛이 튕겨 올라간 걸 세컨드리 레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GI는 이 세컨드리 레이를 계산해 주는 걸 GI라고 합니다. 이 GI가 세컨드리 레이를 계산해 줘요. 일반적으로는 얘를 계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광원처럼 안 느껴지는 거죠. 실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어때요? 빛이 물체에 닿으면 여기서 빛이 튕겨 나가는 거죠.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튕겨 나가는 거죠. 튕겨 나오는 게 가시광선으로 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러면 빛을 다 흡수하고 빨간색 가시광선만 튕겨 나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색으로 읽는 거고, 빛은 여러 가지 가시광선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빛이 튕겨 나가요. 그래서 한 번만 튕겨 나가는 게 아니고 얘가 또 다른 데 부딪혀서 빛을 산란하는 거죠. 그게 바로 GI 값입니다. 그래서 이 GI 값을 켜놓지 않으면 제대로 된 렌더링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GI에 보시면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GI 값의 밝기입니다. GI 값의 밝기예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자 보세요. 제가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봅시다. GI 값이 1일 때 렌더입니다. 자, 이렇게 조명 계산하고, 지금 조명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빌딩 라이트 캐시, 그 다음에 렌더링. 어떤가요? 밝은가요? 어둡죠? 자, GI 값을 제가 한 50까지 올려봤습니다. 다시 렌더링.
자,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GI 값을 1로 놓고 렌더링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처럼 GI 값을 뭐 크게 올려도 좋아요. 50까지 올려서 렌더링을 해보세요. 근데 GI 값을 저렇게 50까지 올리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많이 올리지는 않고 이게 실내의 조명이 많이 어두운 경우 그때 GI 값을 올려서 쓰기도 하는데 GI 값은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 GI 값을 그래서 조금 건드려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엔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여기 노이즈 리밋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여기 레이 트레이스에 보면 퀄리티가 있고 노이즈 리밋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이 0.05인데 이 값을 0.02로 낮춰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벽면이 지글지글한 게 보일 겁니다. 벽면이 지글지글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조명이 부족해서 빛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빛이 원만히 그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지글지글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 노이즈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잡티란 뜻이죠. 네, 잡티의 크기를 0.05에서 0.02로 낮춰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거 그러니까 렌더 퀄리티를 하이로 놓게 되면 0.002까지 낮추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 우리는 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렌더링 할 때는 0.02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히 손댈 건 없어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여기 있는 값 나중에 설명하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여기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앰비언트 어클루전 이 값을 체크해 놓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경계들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자, 보세요. 50이었죠. 어떤가요? 경계가 좀 더 또렷해진 거 보이시나요? 오른쪽 이 부분과 여기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아요. 자, 더 크게 해서 비교를 해 볼까요? 렌더. 자, 어떤가요? 여기가 조금 더 선명하고 여기가 조금 더 흐릿하죠? 앰비언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앰비언트가 뭐냐면 달빛이요. 달빛. 이러면 조금 이해가 쉬울까요? 자, 우리가 밤에 가로등이 없어도 길을 볼 수 있어요. 흐릿하지만 길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왜 그래요? 달빛 때문에 반사된 거죠. 그게 앰비언트예요. 앰비언트가 뭐냐면 주 광원이 없는 상태, 메인 광원이 없는 상태에서 흐릿하게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림자 광원이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가장 쉬운 건 그거예요. 캄캄한 밤에 달빛에 의해서 나오는 그 야경 있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앰비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자동차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많이 들어가요. 이런 그 휴대폰 있죠. 휴대폰 뒤쪽에도 이렇게 백라이트 말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것들이 자주 들어갑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그러면 그냥 그림자나 혹은 어두운 배경 쪽에 들어가는 조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클루전이란 얘기는 그 강조란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체크해 버리면 그림자가 강조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더 강조가 돼요. 그림자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림자의 범위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일부러 켜놔요. 그러면 경계가 조금 더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일부러 저걸 켜놓으시면 좋아요. 자, 그래 놓고 렌더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렌더. 그러면 조금 더
현장감 있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건드는 게 대략 이 정도 건드려요. 나머지는 그냥 미세하게 다시 또 조절을 하긴 합니다. 자, 앰비언트 어클루전 체크해 놓고 그리고 한번 렌더 또 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렌더링을 할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꼭 이 옵션들을 체크해 놓고 렌더링을 해보세요. 조금씩 미세하게 값을 바꿔보면 그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부분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만 렌더링을 할 거예요. 아까 봤던 앰비언트 어클루전입니다. 어클루전 어마운트가 0.8입니다. 제가 얘를 10으로 놨어요.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죠. 여기만 렌더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경계들이 더 진하게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많이 진해지죠.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자도 뒤쪽에 있는 그림자도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림자가 커지고 진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0.8입니다. 다시 렌더. 그러면 이렇게 흐릿해지는 거죠. 라디어스란 얘기는 그림자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자의 범위가 약 8mm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얘를 키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들을 조금씩 조절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명을 넣어 볼 건데 먼저 선라이트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전원주택 꺼내 볼까요? 자, 우리 선라이트니까 태양광이니까 자, 이렇게 바닥에다가 대지도 만들고 자, 선라이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선라이트는 기본값입니다. 선라이트는 기본값이에요. 근데 이 선라이트의 주요 시간대는 어디서 맞추냐면 바로 여기 섀도우에서 맞춥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간대에 맞추어서 이 선라이트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델 인포에 들어가서 이 값을 먼저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먼저 맞추는 겁니다. 시간대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자, 시간대 맞추고 날짜 맞추고 그 다음 그림자 체크하고 자, 그래야 우리가 그림자도 보고 이렇게 그림자의 방향이라든지 태양의 위치, 그림자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는 태양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태양을 보려면 이렇게 놓고 봐야 태양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 섀도우에 나와 있는 얘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세팅을 맞춰 보시죠. 먼저 얘부터 맞춰 보시죠. 그래야 우리가 이 스카이라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섀도우부터 맞춰 보시죠. 보시면 이제 제일 위에 첫 번째 값부터 Enable하고 Invisible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Enable, able이 가능하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Enable 활성이란 뜻입니다. 쟤를 끄면 어떻게 될까요? 네, 스카이라이트가 태양광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걸 끄면 스카이라이트가 비활성돼 버립니다. 자, 확인해 보죠. 먼저 스카이라이트를 체크해 놓고 렌더링을 해봤습니다. 이거 옵션 또 바꿔야 되는구나. 자, 렌더. 대략 이 정도의 밝기. 많이 밝죠?
한번 합니다. 자, 이네이블을 껐습니다. 비활성이죠. 그러면 어둡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까맣게 나오죠? 태양광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조명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게 이네이블 값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이거 뭐 Vray 라이트부터는 그냥 옵션 하나 바꾸고 렌더링하고 하나 바꾸고 렌더링하고 계속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네이블은 태양광을 쓰겠다 안 쓰겠다 이 얘기예요. 뒤에 배경은 별도입니다. 배경은 별도예요. 그래서 이네이블 값을 켜놓고 렌더링 해보세요. 켜놓고 렌더. 그러면 환하게 잘 나오죠? 그 다음 이네이블을 끄고 렌더링 해보세요. 그러면 어두컴컴하게 나올 겁니다. 깜깜하게 나오죠?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반대로 돌렸어요. 이렇게 반대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저녁 6시 30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태양의 위치는 이쪽에 있네요. 그림자에 반대되는 쪽이 태양이 위치하겠고 6시면은 이 지평선 여기 어딘가에 태양이 있을 겁니다. 자, 렌더. 지금 태양이 여기 있어요. 자, 시간이 너무 밝아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낮춰 봅시다. 7시. 자, 다시 한번 렌더. 조금 안 보이는데요. 6시 50분.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여기 인비저블이요. 아, 여기 이네이블 돼 있어서 그렇구나. 여기 인비저블이요. 자, 렌더. 여기 태양 보이시나요? 태양 보이시나요? 아, 이네이블. 지금 조명을 꺼놔서 그렇네요. 보이시죠? 태양 렌더링 된 거. 이렇게 보면 안 보이지만 확대해 놓고 보면 이렇게 태양이 렌더링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녁 7시 혹은 6시 반 요 사이에다 시간을 맞춰 놓고 그리고 하늘을 보고 렌더링을 걸면 이렇게 태양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인비저블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이네이블 밑에 인비저블. 비저블이 무슨 뜻이냐면 보이다란 뜻이에요. 인비저블은 안 보이다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 투명인간 아시죠? 투명인간을 영어로 하면 인비저블맨입니다. 인비저블이 보이지 않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체크해버리면 뭐가 돼요? 태양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태양이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인비저블을 끄면 태양이 이렇게 렌더링 돼서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인비저블은 감추다란 뜻이에요. 보이지 않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해버리면 태양이 지금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거죠. 인비저블 체크하면 태양이 안 보이고 인비저블을 해제하면 태양이 보이고 차이점이 이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스카이 모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스카이 모델. 즉 이 뒤에 하늘 있죠. 네, 하늘에 대한 정의입니다. 보통은 여기 보시면 4가지가 있는데 호색 L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 위에 보면 페라뎀 L도 있습니다. 2개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맑은 날이 이제 그 위에 페라뎀 L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I 클리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CI 클리어는 뭐냐면은 비 온 뒤에 하늘이 맑게 개인 날 있죠. 네, 비 온 뒤
하늘이 맑게 개인 날을 말하고, CI 오버캐스트는 흐린 날입니다. 비 오기 위해서 하늘이 흐린 날, 이게 오버캐스트입니다. 보통 우리는 호색의 내를 제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시간대에 따라서 하늘이 변화가 되어지는 게 가장 현실감 있는 것이 호색의 내리라,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씩 렌더링 해보시죠. 그냥 이렇게 총 4번 렌더링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트러비티하고 오존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트러비티는 먼지란 뜻이에요. 하늘에 먼지가 많이 낀 날, 뿌옇게 흐린 날. 그래서 트러비티가 2.5가 기본 값이지만 이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늘에 먼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하늘에 먼지가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뿌옇게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태양이 이렇게 뿌옇게 흐려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먼지를 싹 제거해 봤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또렷하게 잘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트러비티 먼지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존입니다. 오존이에요. 자, 오존층이 두꺼우면 하늘이 맑습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이 나와요. 오존이 두꺼우면 맑은 하늘이 나오고, 오존이 없으면 탁한 하늘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오존은 트러비티하고 반대로 갑니다. 트러비티는 먼지가 많으면, 오존은 먼지가 없으면, 이렇게 해요. 두 개를 이렇게 거꾸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탁한 날이 만들어지고요. 나는 맑은 날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오존을 두껍게 주고 그 다음에 트러비티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하늘이 이렇게 맑은 하늘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한번 렌더링 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인텐시티 멀티플러라는 값이 있습니다. 인텐시티 멀티플러라는 값은 태양의 밝기를 뜻합니다. 태양의 밝기예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올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5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밝아지는 거죠. 자, 0.1이라고 났습니다. 그럼 태양이 더 어두워지는 거죠. 인텐시티 멀티플러는 앞으로 계속 나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조명의 밝기예요. 인텐시티가 밝기란 뜻입니다. 멀티플러 값이 인텐시티 멀티플러 그러면 조명의 밝기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절대로 이 값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인텐시티 멀티플러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1 그대로 둡니다. 그럼 누굴 바꾸냐면 카메라 값을 바꿔요. 나중에 카메라 값을 바꿔서 조절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사이즈 멀티플러 10입니다. 그림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제가 요 부분만 다시 렌더링을 합니다. 사이즈 멀티플러를 1로 바꿨습니다. 그림자가 뚜렷해져야 돼요. 경계가 뚜렷해진 거 보이시나요? 차이점 보이시나요? 이렇게 1일 때와 10일 때.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렌더링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알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평선의 색상을 그라운드 알베도라고 합니다. 지평선의 색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록색으로 놔봤습니다. 자, 렌더. 그리고
풀고 다시 렌더. 지평선이 초록색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지평선의 색상입니다. 그라운드 알베도.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확인. 그 다음에 블렌드 앵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섞이고 있죠. 여기 그림자를 여기 요만큼만 확대해서 보자고요.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섞이고 있죠. 이 섞이고 있는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렷해지는 거죠. 0으로 줘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지평선과 수평선이 또렷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블렌드 앵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흐릿하게 줄 것인지 아니면 경계를 이렇게 뚜릿하게 줄 것인지, 네, 그 얘기예요. 자, 여기만 렌더링을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흐릿해지죠? 이 수평선의 각도, 그 다음에 호리젠탈 옵셋, 이 지평선의 위치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평선을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옆에 있는 지평선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는지요? 자, 볼까요? 지평선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네요. 지평선의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펙트 디퓨즈라고 하는 값과 디퓨즈 컨트리뷰션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에펙트가 효과죠. 디퓨즈의 효과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퓨즈가 무슨 뜻이냐면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 이걸 디퓨즈라고 해요. 사물이 지닌 기본 값을 디퓨즈라고 하는데, 이 디퓨즈, 그러니까 기본 색상에 태양광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환하게 렌더링이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디퓨즈에 조명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색상에 조명을 빼버린다는 얘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그래서 그냥 냅둡니다. 안 바꿔요. 그 다음에 자, 렌더링을 해보면 많이 환하죠? 근데 그 적용 값을 얼마나 더 많이 줄 거냐 이거죠. 자, 렌더링을 해보면 더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디퓨즈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얼마나 더 많이 적용할 거냐. 그래서 이 값들을 안 바꿔요. 바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 밝아도 곤란하고 너무 어두워도 곤란하고, 그죠? 그러니까 기본 값을 얘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서피큘라가 있습니다. 이펙트 서피큘라, 그 다음 서피큘라 컨트리뷰션. 서피큘라가 뭐냐면 사물이 이렇게 있어요. 조명이 이렇게 오면 분명히 여기에 빛이 닿겠죠. 그럼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사되는 재질들은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하이라이트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 하이라이트를 서피큘라라고 합니다. 서피큘라라고 하는 것은 빛이 오브젝트, 사물에 닿았을 때 반사를 해요. 반사를 하면서 하이라이트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하이라이트 효과를 서피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피큘라를 더 강렬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서피큘라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도 안 바꿔요. 그 다음 섀도우 바이스라고 있습니다. 섀도우 바이스가 뭐냐면 오브젝트와 그림자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얘는 3D죠. 그러니까 강제로 오브젝트와 그림자 사이에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띄워줄 수 있어요. 안 바꿔요. 그 다음 포톤 에밋 라디어스라는 값이 있습니다. 맨 아래 포톤 에밋 라디어스라는 게 뭐냐면 먼저 포톤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포톤이 뭐냐면은 이 광원에서부터 빛의 입자가 나오죠. 그 빛 입자 하나를 포톤이라고 합니다. 광원 입자 하나를 포톤이라고 해요. 그 다음 에밋이라는 단어는 에너지란 뜻입니다. 그러면 광원의 에너지의 반경이란 뜻인 거죠. 라디어스는 반지름이란 뜻이니까. 광원이 나왔어요. 빛이 이렇게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빛이 부딪힐 때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발생하고 사라지겠죠. 네, 이렇게 쭉 발생했을 때 빛이 오브젝트에 부딪혔을 때 요만한 반경으로 에너지가 활성화된단 말이죠. 요만큼 빛이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사라지겠죠. 바로 이 반경을 뜻해요. 빛이 오브젝트에 닿았을 때 빛의 반경, 입자 하나의 반경을 뜻해요. 안 바꿔요. 그래서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커스틱 서브 디비전. 이제 앞으로 서브 디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품질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서브 디비전은 나누다란 뜻이에요. 촘촘하게 나누는 걸 말합니다. 나누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많이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세밀한 거고 적게 나눠지면 엉성한 거죠. 그래서 품질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커스틱이 뭐냐면 굴절이란 뜻이에요. 굴절의 품질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자,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입니다. 조명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거울로 비치면 저 그림자 쪽으로 빛이 반사가 되겠죠. 이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빛이 오브젝트에 받아서 반사되는 효과. 그래서 상이 맺히죠. 빛의 상이 맺히죠. 이걸 커스틱 효과라고 합니다. 이 커스틱 효과의 품질을 뜻해요. 이 값이 올라가면 커스틱이 더 또렷하게 일어날 거고 이 값이 내려가면 커스틱이 더 흐려지게 나오겠죠. 즉 빛이 오브젝트에 반사돼서 상이 맺히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냐 혹은 올라갈 것이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포톤 값이나 커스틱 값은 바꾸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나중에 저 커스틱 효과 한번 내볼 겁니다. 선라이트를 가지고 얘를 한번 렌더링을 해보세요. 선라이트만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구도를 맞추시고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죠. 밝고 어둡기 시간대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보시고 색상도 넣어보시고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다 재질을 넣고 우리 어저께 이제 이 모델링을 완성을 했을 거예요. 여기다가 재질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죠. 선라이트를 이용한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죠.